실은 90% 이상의 학생들은 이게 안 됩니다. 대치동에서 고등학생들의 주된 관심사는 수능이 아닙니다. 내신은 이게 더 중요해요. 이런 애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유행하는 학습법 많잖아요. 이런 것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확실하게 검증된 방법이 저는 백시영입니다. 대치동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기정입니다. 저도 대치동에서 함께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시기 때 공부에 습관이나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은 이 공백을 다른 게 치고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치고 들어올 때 장악력이 강한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미디어라고 부르는 게임이나 영상이나 SNS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에 장악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초등 때 이걸 하는 게 좋고요. 공부는 초등학교 시기에 잘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독서도 초등학교 때 하면 재밌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자극적인 콘텐츠에 많이 노출이 된 후에 독서를 하면은 이 독서는 자극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재미가 상대적으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초등 시기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는 성장이 좀 빨라요. 그러다가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사춘기가 될 때 성장 속도가 확 늘어나죠. 이 성장 속도가 확 늘어나기 전까지가 공부의 최적 시간이에요. 왜냐면은 이 시간은 성장 속도를 낮추고 그 사이에 많은 세상을 공부하라는 시간을 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공부를 하는 게 잘 되고 그때 만들어진 습관이 쭉 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 공부법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공부 중심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단어 외우기 중심의 학습하는 거예요. 영어로 치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이는데 실은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공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만드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리고 효용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단어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어감도 알아야 되고 컬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앞뒤에 짝꿍 단어들도 알아야 되고 문장을 적어도 9 정도는 통으로 기억해야지 이게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단어만 어떤 영어 단어랑 한글 뜻을 매칭시키는 식으로 하는 거는 효용도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는 게 좋다. 디테일에 집착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영어는 글을 읽고 나서 잘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거의 중심으로. 그래서 아이가 잘 이해할 수 있고 꾸준히 이해할 수 있는 책, 즉 원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효과가 높고 그 중에서 적당한 거는 어스본 시리즈가 있습니다. 고전들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풀어놓고 단계별로 100권이 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맛을 들이면 쭉 한 세트를 읽을 수 있으니까 요거 괜찮고요. 또 괜찮은 거는 A to Z Mysteries 시리즈가 있어요. 요것도 세트가 길게 돼 있어가지고 요거는 어떤 해결책을 찾는 비문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이야기처럼 풀어냈으니까 아이들이 빠지면 쭉 읽을 수가 있고 요거보다 조금 더 영어 실력이 좀 나아졌다 그러면 이제 매직 트리하우스 요것도 다 합치면 한 100권 정도 되거든요. 요거를 도전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어는 스트레스하고 힘든 즉 자기가 아우 나 진짜 많이 공부했어 요 양하고 자기 공부량을 좀 비례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꼭 나쁘진 않는데 단어 공부의 경우는 효과가 떨어지는 방법이니까 스트레스는 많고 효과는 떨어지고 피해야 될 방법이죠. 흔히 말하는 K문법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K문법은 뭐냐면은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투부정사의 용법, 현재 완료의 용법 이런 것들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K문법입니다. 이거 중심으로 학습을 하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이게 실제 영어를 듣거나 말하거나 쓸 때에는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지가 일단 않다. 그리고 효용이 아주 크지 않아요. 고등학교에만 입학을 해도 현재 완료의 용법 묻는 거나 투부정사 용법 묻는 거 이런 거 문제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당장의 중학교 내신만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좋지가 않아서 지양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나올 거는 좀 공부해 놨다가 그러나 이게 아주 장기적인 공부에는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시험이 나올 때 좀 공부해 놓고 시험 좀 잘 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혹여나 좀 까먹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고요. 이게 절대적으로 영어의 중심이고 이거를 잘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읽고 듣고 하는 게 기반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실은 어려운 거예요. 읽는 거나 듣는 거 혹은 말하기나 쓰기가
어느 정도 됐다고 전제를 한 학습이 문법이거든요. 근데 읽기 듣기가 안 됐는데 쓰기 말하기가 뭐 전혀 기반이 없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문법을 한다 하는 거는 학습 단계에 맞지가 않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방법이라서 효용이 높지가 않고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은 괴롭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유혹은 있죠. 왜냐하면은 문법이 눈에 딱 보여요. 그래서 딱딱딱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요것만 잘 이해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 또 아이들한테 요구되는 거는 어떤 지문을 보고 문법적으로 잘 분석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지문이나 글을 보고 그 내용을 잘 판단하면 돼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K문법하고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이 이제 왜곡이 되고 집착하게 되고 그걸 하다 보니까 성적은 잘 안 나오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 악순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 강의는 녹화 수업을 그냥 틀어서 듣는 일방향 수업이거든요. 이런 수업은 효과가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습 습관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 배경 지식 같은 게 있어서 설명도 잘 이해하는 학생들한테는 효용이 있는데 실은 90% 이상의 학생들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이거는 어느 학년이나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많게 쳐봐야 한 5%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론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학생들한테 요구되는 거는 글을 읽고 판단하고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강의는 어떤 거냐면은 영상하고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정보를 판단하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자꾸 영상이나 소리를 듣고 학습을 하는 거 익숙하다 보면은 글하고 멀어지게 돼요. 그러나 시험은 다 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강을 찾는 학생들의 특징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찾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한 번 더 의존성이 강력해져요. 그리고 우리 인터넷 강의 하시는 분들이 이 점을 좀 압니다. 그래서 책으로 공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도 굉장히 잘 하시고 재미있게 학습 내용을 풀어서 말씀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독적인 효과를 가져가게 된다. 책에서 멀어지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요소를 따져보면은 설명이 학습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20% 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험적으로 이거는 10년 이상 검증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일방향 수업의 단점은 설명 중심의 콘텐츠다. 그래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선생님이 어떤 걸 설명을 하면은 다 사리에 딱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학생들이 직접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이게 안 됩니다.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학습은 학습자가 운전대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안 될 때만 옆에서 지도자들이 코칭해주는 식으로 하는 게 효용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은 인력 투입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일방향 녹화 수업을 하는 건데 이 메시지는 실은 이거를 파는 입장에서는 이게 효과적이다. 이게 일타 강사의 최고 수업이다. 이렇게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에 세뇌가 되면은 영영 여기서 못 벗어난다. 코칭이 핵심인데 코칭이 배제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잘 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독서입니다. 독서 습관을 확실히 잡아줘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해요. 우리가 학군지 대표적인 게 대치동이지요. 대치동에서 고등학생들의 주된 관심사는 수능이 아닙니다. 수능은 학교에 따라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1등급을 맞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변별력이 별로 없는 요인이고요. 관건은 내신이거든요. 내신이 이 학군지에서는 1등급 받기가 훨씬 어려워요. 수능보다. 이런 상황인데 내신이랑 수능이랑 같이 1등급을 나오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 다 책을 몇백 권 이상 읽은 학생들이에요. 진짜 최상위권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어로 된 책을 200권 이상 읽지 않았다. 이런 학생을 지난 10년 이상 동안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실은 영어 성적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 독서, 영어든 국어든 초등학교 때 독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과목이 다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학교 성적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세계 1위 부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책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었어요. 그 동네 도서관에 있는 책은 다 읽어서 읽을 게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초등학교 때 10시간 이상 하루에 책 읽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학교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 성적에도 실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인생 전반에 있어서 삶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독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이게 주변에 책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TV나 이런 거 없애고 미디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극을 차단시키고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실은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부모님들께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찾으셔가지고 많이 읽는 거를 보여주시면은 따라합니다. 책을 못 읽고 책이 뭔지를 몰라도 막 거꾸로 잡고라도 읽는 척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책 읽기 습관이 만들어지면 좋고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잘한다는 아이들은 책 얘기를 해요. 야, 나 그거 읽어봤더니 야, 뭐 이게 좋고 이게 안 좋고 막 이러더라. 아, 나는 이 시리를 좋아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조금 보면 공부를 좀 정조건으로 한다는 아이들은 다 책을 읽고 있어요. 이거는 꼭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인데, 책 읽는 게 실은 핵심이에요. 어떤 과목이든 간에 핵심이거든요. 기반인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먼저 하거든요. 중요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최상위권이나 상위권에 못 들으시는 분들은 핵심이 되는 것만 빼고 다 해요. 고등학교 때가 되면은 책을 뭐 초등학교 때 많이 읽었던 학생들도 문제집 같은 거 풀고요, 기출문제 분석 같은 거 해요. 문제 유형 분석하는데 그것만 따라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그 전에 기반이 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없으시고 부차적인 것만 따라 하시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겉으로 보기에 똑같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이게 영향이 절대적이에요. 이거를 놓치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한 명 있죠. 그럼 시험을 본다고 치면은 글을 읽고 나서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글 읽고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연습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시험의 지문은 짧은 거 하나지만 지금 테스트하는 거는 글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예요. 근데 이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쌓아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찾기가 불가능하고, 많은 책을 통해서 쉬운 책부터 어려운 책까지 쫙 읽어놨을 때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그게 이해가 딱 가능한 거지, 그 시험지랑 똑같은 조그만 지문을 가지고 그걸 많이 읽어본다고 해서 이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유를 말씀드리자면은 구기 종목을 한다, 농구나 축구 같은 거 잘하고 싶다 하면은 책 읽기는 뭐에 비유할 수가 있냐면은 체력, 근력, 민첩성, 이런 거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은 하루 이틀 만에 절대 탑 클래스로 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기술 같은 거는 단기적으로 배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실은 1, 2년 갖고도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안 했다, 근데 중학교 때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 했던 거를 그때 가서 하면 돼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냐,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경중을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말이에요. 진짜 잘하고 싶잖아요. 탑 클래스 가고 싶잖아요. 책을 읽으라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내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시기는 상관이 없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그 시기별로 나이가 찼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평생 해도 못 따라잡아요. 고등학교도 되잖아요. 훨씬 더 심해요.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단계에 맞춰서 자기가 수준이 안 된다, 전 단계 거부터 하면 충분해요.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은데 대부분 경우는 이게 안 되죠. 왜 안 되냐, 계속 남이랑 비교하고 남들 하는 대로 따라 하려고 하니까. 후발주자는 이거 하나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초부터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다른 지름길은 없다. 겪을 거 다 겪어야지 성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과한 게 뭐냐면은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좀 생각이 나와요. 물리적인 양을 거역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좀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한대요. 그럼 3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열심히 영어 공부하면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 영어 공부하고 온다고 치면 돼요. 그러면 3년치가 차이 났는데 이걸 똑같이 따라잡으려면 2배 공부해야 돼요. 중학교 들어가서. 3년 내내 2배를 공부하면 학습량이 똑같아져요. 언제? 중학교 졸업할 때. 근데 2배를 공부할 수가 있냐? 쉽지 않죠.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본적인 거. 책 읽는 거는 도전할 만하다. 그런데 이 문제집으로 2배 푼다, 이거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공부를 잘하고 있는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기본을 깔아놓고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좀 암울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좀 자기가 좋아하는 책 찾고 빠져들면은 생각보다 시간도 잘 가고 학습이 잘 이루어집니다. 책이 읽어지네? 재밌네? 나도 책을 읽을 수 있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꾸로는 힘들어요. 시작이 좀 늦어가지고 중학교 학습 과정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책도 읽어야 되면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냐? 100% 가져가셔도 돼요. 독서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중학교 과정을 힘겹게 따라가면은
문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요. 거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거 이해해 가지고 그리고 선생님 던져주시는 거는 이제 받아 먹고 그걸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기본을 까는데 투자하는 게 맞아요. 학생 입장에서 느끼면은 한 9대 1 정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유 시간은 거의 다 독서나 기본을 까는데 쓰고 한 10% 정도는 학교에서 뭐 수행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학생 입장에서는 9대 1, 8대 2 정도로 생각하고 도전하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학생이 되었다 하는데 중2 정도까지는 문제는 풀어보는 경험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뭐 TOEFL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를 접해보는 거는 좋습니다. 경험인데 학습의 중심은 여전히 책 읽기로 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어떤 특정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거는 두세 달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TOEFL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험도 똑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자, 과학고 학생들 공부 잘합니다. 과학고 학생들 수능 준비를 굉장히 늦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 세 달만 수능 준비하잖아요. 탑 클래스예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도 비슷한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치동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은 책을 많이 읽었다 하면은 처음 모의고사를 고1이나 고1 거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받는 점수가 1등급이에요. 그 전에 유형 익히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문제를 본 적도 없어도 처음 시험 봤는데 1등급이라고요. 이게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은 뭐냐? 나는 결과적으로 수능 잘 보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수능 콘텐츠로 공부를 해야지 하고 문제 풀고 유형 익히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1등급이 안 나오죠, 대략. 그래서 이 의식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의식 문제가 설득으로도 잘 안 바뀌는 건데 어떻게 중요한 거를 중요하다고 말했을 때는 와닿지 않아 하고 다른 거 다 제끼고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되는 방법만 안 하고 딴 걸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다. 그런데 이제 중3 정도 되면은 이런 경험은 꼭 해줘야 돼요. 뭐냐면은 고1, 고2, 고3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기출문제 연도에 해당하는 것마다 한 두세 개 이상씩은 다 풀어봐야 돼요. 분석해보고 자기가 진학 예정인 고등학교 기출문제를 적어도 3개년 한 학년마다 3번 이상씩 풀어봐야 되는데 내신은 이게 더 중요해요. 다개년 문제를 푸는 게 왜 그러냐면은 수능이랑 달라요. 수능은 불수능, 물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보다 내신은 난이도 격차가 훨씬 심해요. 내신은 불내신일 때 전교생 평균 30점대, 물내신일 때 전교생 평균 80점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수능이랑 비교했을 때는 말도 안 되게 난이도 격차가 있고 유형도 싹 깔아요. 그래서 적어도 3개년 이상의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안 그렇고 특정 한두 개의 기출문제를 보고 요거에 맞춰서 공부한다 이런 애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적어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AR 지수나 렉사이 지수 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알쏭달쏭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똑같이 AR 6점대인데 실제 와서 레벨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 학생은 최상위 반, 한 학생은 하위 반이에요. 이걸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저희가 실제로 보는 것들이에요. 왜냐면은 같은 책을 읽더라도 아이들의 이해도가 천차만별이고 자기가 이해했다고 말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똑같이 이해를 했는데 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고 어떤 애들은 똑같이 이해를 했는데 나는 이해가 잘 된다고 말하고 이게 아이들의 기준이 너무 다르고 부모님들의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라고 하는 AR이나 렉사이 지수 같은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방법, 신호등 방법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이가 이미 배웠던 거, 뭐 예를 들어서 주말이 되면은 한 주 동안 공부했던 거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심한 경우에는 못 가져와요. 왜냐? 머릿속에 없어요. 내가 한 주 동안에 뭘 했지? 이게 없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책이 없다. 책이 없는데 학교나 학원을 그냥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을 겁니다. 이게 신호등이 고장난 경우. 적신호는 뭐냐? 일단 책을 갖고 왔어요. 어디를 배웠다. 이건 알고 있는데 한두 줄 보여준 다음에 자, 여기 내용이 뭐니? 했을 때 아무 말을 못한다. 적신호예요. 그런데 주황색 신호 정도가 실은 대부분에 해당하는데 떠듬떠듬 한두 단어로 말하는 거죠. 이게 그 영국에서 저기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게 뭐였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이제 주황색 신호.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추가적으로 해줬을 때 답할 수 있는 애. 요게 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고 이 정도가 주황색 신호인데 답이 꼭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네, 대답은 나오죠. 네네네. 청신호는 뭐냐? 배웠다는 애 핀 다음에 한 줄 정도 이렇게 눈으로 싹 보면은 요거 기승전결을 갖춰갖고 설명할 수가 있는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잘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승전결이 좀 복잡하면은 문장 형태로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거는 부모님이 보시기엔 기승전결이 안 만들어졌다고 해도 아이 입장에서는 기승전결이 된 거예요. 안 그러고서는 문장으로 이 설명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파란색.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실은 그거잖아요. 집중이랑 시간. 책을 읽는데 집중력을 갖고서 시간을 투자해서 한다 하면은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정 불안하시면은 6개월 정도에 한 번 정도는 주변에 학원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레벨 테스트 받아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한 3군데는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3군데에서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 정도는 믿으셔도 된다. 신호등은 매주 하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추궁하듯이 하시면 안 되고 아이와 함께하고 우리가 배운 거를 같이 나눈다는 식으로 하시면 돼요. 실은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초등학교 때 사회 과목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부모님이 물어봐 주셨을 때 되게 기뻤어요. 왜냐? 이거 같이 나누고 싶은데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얘기하고 생각을 주고받잖아요. 그럼 굉장히 유대관계도 좋아지고 이게 싹 내용이 정리가 한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주신다는 식으로 배웠던 거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 공유한다는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은 좋아요. 추궁이 아닙니다. 너 오늘 왜 적신호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함께 공유를 해주신다는 식으로 해주시면은 정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 매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초등학교 때는 독서 이거를 안 하면은 나중에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많이 글을 읽고 생각하면은 성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유행하는 학습법 많잖아요. 이런 것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확실하게 검증된 방법이 글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글 쓰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10년, 20년 검증된 게 아니라 몇백 년 동안 적어도 검증이 된 방법이거든요. 가장 확률이 높고 좋은 방법이다. 이거를 주로 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팔랑귀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게 맞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표현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거 질질 끌려다니다가 시간 다 갑니다. 이러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준을 잡고 한번 결정을 한다. 적어도 6개월 이상 밀어붙여야 돼요. 그리고 중심은 뭐냐? 많이 글 읽고 많이 생각하기. 이게 되면은 나머지는 부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